안 팔았는데 세금을 내라고요? 아니 띠발이네. 아니 여러분들이 주식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주식을 1억을 넣어서 어느 날 2억까지 불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다음날에 국세청에서 편지가 한 장 날라와요. 아, 김너굴 씨 1억이나 버셨네요. 그것도 소득이니까 세금 내십시오. 세금. 에? 안 팔았는데 세금을 내라고요? 김너굴 씨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미실현 이익과세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도입할 거냐 말 거냐, 지금 애초에 말 꺼내자마자 모두가 불타올랐습니다. 찬반이 뜨겁죠. 양측 다 논리가 정말 강합니다. 한쪽은 이게 진짜로 공정한 세금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다른 쪽은 대한민국 증시에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개념부터 잡아야겠죠. 여러분들이 주식하다가 수익을 보면요 분명히 이걸 팔아야 내 돈이 됩니다. 그래야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죠. 만약에라도 매도를 안 눌렀다? 그럼 수익이 아닙니다. 거꾸로 잃고 있었다고 해도 확정 손해도 아니죠. 그냥 존버하면 되지. 미실현 이익은요 말 그대로 사놓고 값은 올랐는데 아직 안 판 상태의 이익입니다. 확정 난 것도 아니고 장부상으로만 떠 있어서 평가 이익이라고도 볼 수 있죠. 안 팔면 내 통장에는 돈이 없습니다. 근데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여태까지는요 한국의 세법상 이 평가 이익은 소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걸 팔아서 진짜로 차익 실현을 해야 이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왔었죠. 근데 지금 이 미실현 이익을 두고 가장 크게 갈리는 의견은요 안 팔았어도 그거 1억 올랐으면 그게 소득 아니냐, 이걸 소득으로 볼 거냐 말 거냐가 이번 떡밥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대체 왜 나왔냐면요 6월 23일 오전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죠. 주식, 부동산 안 팔았어도 오른 만큼 세금을 매기자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퍼지면서 증시가 그냥 저항 없이 터져버렸죠.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이날 코스피는 마이너스 9.99%나 폭락하면서요 8,200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한국 증시 역사상 5번째로 큰 낙폭이었고 포인트로만 봤을 땐 역사상 최대 낙폭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게 지금 정부가 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하겠다 말겠다도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확정안도 아니고요. 이 미실현 이익 과세는 그냥 범여권 플러스 노조 플러스 시민단체의 제안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측은 바로 선을 그었죠. 이 미실현 이익 과세에 대해선, 그리고 금투세 재도입에 관련해선 검토하는 것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봐야 할 건 이제 막 말이 나오는 거고 7월 말에 나올 세제 개편 아니겠죠. 지금 여야가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건요 사실 소득이 뭐냐라는 철학적인 싸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세법의 기본은요 소득 원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처럼 규칙적으로 따박따박 돈이 꽂히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팔고 나서 실현된 돈만 소득으로 보겠다는 거였죠. 근데 이번 제안에서 밀고 있는 철학은요 바로 순자산 증가설입니다. 한 해 동안 네 순자산이 늘었으면 너는 돈 번 거야. 그게 곧 소득이고 너는 세금 낼 능력이 있는 거야. 네, 라는 논리예요. 이걸 세금에 적용한 게 소득세 포괄주의고요. 형식이 어찌 됐던 간에 경제적으로 부자가 됐으면 다 과세하자는 겁니다. 이걸 금투세하고도 구분지어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요. 금투세는 주식을 팔아서 번 이익이 연 5천만 원을 넘겨야 떼는 세금이었고요. 미실현 과세는 아직 안 판 평가 이익에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아예 차원이 다르긴 하죠. 만약에 이게 도입되면 실제로 어떻게 바뀔지 한번 봐보죠. 핵심은 당장 다 뜯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토론회에서 나왔던 제안은 뭐였냐면요. 미실현 이익을 소득으로 인식은 하되 실제 세금은 팔 때까지 미뤄주자, 이연시켜주자. 그럼 뭐가 다르지? 싶었는데 대신에 이자를 좀 붙이자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제안한 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걸 시행하겠다도 아니었죠. 비상장 주식이나 부동산은 값을 매기기가 어려우니까 팔 때까지 과세를 유지하고 일단은 고액자산가나 특정 금융자산부터 시작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물음표가 막 머리에 뜨죠.
그렇다면 올해 오른 것에 대해서 세금을 냈는데 내년에 그게 폭락하면 어쩔 건데 세금을 돌려줄 수도 있나? 이게 바로 미실현 과세의 최대 난제입니다. 근데 왜 하필 이 미실현 이익 과세라는 얘기가 또 지금 나왔냐? 지금 대한민국의 화두는 양극화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주식을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의 자산 격차가 심하게 났고요. 부동산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간의 자산 격차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급 격차보다 자산 격차가 더 큰 문제다. 이런 의식이 불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의 시그널도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은 4월에 뭐라고 했냐면요. 거래세는 손해봐도 내니까 역진적이다. 거래세랑 양도세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싶은 거죠. 세수는 당연히 더 많이 거두면 좋을 거고 자산 격차는 또 잡고 싶고 이 흐름 위에서 미실현 과세가 떡밥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양측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 전에 형님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실현 이익과세를 찬성하는 측의 주장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찬성 측은 형평성을 위해서 도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요. 많은 국민들은 월급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월급은 칼같이 세금이 원천 징수가 되죠. 통장으로 들어오기도 전에 빼갑니다. 근데 100억 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는 자산가라고 생각해보면요. 이 사람 어떻습니까? 안 팔기만 하면 평생 세금 한 푼 안 낼 수 있습니다. 찬성하는 측의 주장은요. 노동소득에는 칼같이 세금을 대면서 자산소득에는 무한정 봐주기냐. 과연 이게 공정하냐는 겁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 거죠. 찬성 측은. 그리고 찬성 측의 다음 이유는요. 동결 효과 깨기입니다. 지금은 세금은 팔 때만 매기니까 부자들은 세금을 내기 싫어서 안 팔고 버틴다고 보는 거죠. 이러면 돈이 더 좋은 데로 흘러가지 못하고 묶여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어렵게 푼 게 동결 효과고요. 찬성 측은 만약에 미실현 이익에다가 과세를 하면 이 묶임이 풀려서 자본이 효율적으로 돌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자면요. 부자들은 안 팔면 세금을 정말 제로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주식이라는 자산을 사놓고 절대 팔지 않는다고만 가정하면요. 안 팔고 이거 주식 담보로 대출 받아서 생활이 가능하고 죽을 때까지 안 팔아서 양도세를 0원으로 낮춰버릴 수도 있죠. 주식을 현금처럼 쓰면서도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꼼수를 막아보자 라고 해서 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를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이유로는 자산 양극화를 풀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요. 돈을 불러옵니다.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죠. 자본 수익률은 항상 노동 수익률을 압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면요. 늘어난 부에 대해서 세금이 매겨지니까 자산 격차는 줄어들 거고 이 세수는 복지 재원으로 쓸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찬성 측의 입장을 정리해보자면 법만큼 공정하게 내자. 꼼수는 맞고 여기까지인데 들어보면 논리가 탄탄해요. 양극화라는 잡기 힘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기는 하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이번에는 미실현 이익과세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유동성에 타격이 온다는 주장이 있죠. 일단 세금을 낼 현금 자체가 없을 수도 있는데 멀쩡히 매도 시점이 아닌데도 주식을 강제 매도할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센 반대 이유기도 합니다. 1억이 2억 됐다고 세금 고지서가 날아와도 내 통장에는 현금이 없을 경우가 있죠. 평가 이익은 통장에 들어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럼 세금 내려고 멀쩡한 주식이나 집을 강제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죠. 이로 인해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유동성이 떨어지고 매도 압력이 온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대 측의 주장은요. 주식이 올해 2억 됐다고 세금을 냈는데 내년에 5천만 원으로 꼬라박으면요. 이거 낸 세금 다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손실, 환급, 2월의 설계가 깔끔하지 않으면 그냥 오를 때만 뜯기는 비대칭 지옥이 된다는 반대 측의 주장입니다. 형평성을 위해서 도입한다고 하지만 도리어 형평성에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 있죠. 그리고 다음 세 번째는 자본 유출과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세 번째 반대측 주장은 바로 큰손들이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큰손들이 여기서 이렇게 평가이익까지 다 뜯길 바엔 미국 간다 라고 하면서 돈을 빼면요, 가뜩이나 저평가된 한국 증시가 더 쪼그라들 수도 있다는 입장이죠. 다음 반대측의 네 번째 입장은요, 평가의 자의성과 이중과세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이나 부동산 매년 정확히 얼마에서 얼마 올랐는지 누가 정할 수 있겠습니까? 평가가 들쭉날쭉하면 그냥 계속 분쟁만 이어질 뿐입니다. 어느 시점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행정력도 굉장히 많이 낭비될 수도 있겠고요. 게다가 이중과세를 얘기하는 건요, 이미 보유세, 재산세라는 걸 또 내는데 또 매기면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죠. 일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반대 입장은요, 정책의 일관성이 없단 얘기입니다. 금투세만 해도요, 2024년 12월에 여야가 합의를 했고 폐지가 됐습니다. 합의해서 금투세를 폐지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1년 만에 다시 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과세를 매긴다는 게 말이 되냐? 반대측에선 이랬다가 저랬다가 신뢰가 없다고 지금 때리고 있죠. 반대측의 입장을 다 정리해보자면 팔지도 않은 평가 이익에 손을 대면 증시가 다 죽는다 라는 큰 주장에 대한 근거들입니다. 이것도 진짜 맞는 말이긴 하죠. 찬반 측의 논리가 둘 다 탄탄해요. 그래서 이 떡밥이 사람을 미치게 하죠. 자, 그렇다면요, 이 미실현 이익 과세 도입한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누가 개손해고 누가 개이득이냐, 아주 쉬운 문제죠. 먼저 손해보는 쪽은요, 당연히 세금을 많이 뜯길 초고액 자산가입니다. 제일 직접적으로 자산에 타격을 받죠. 그리고 한 종목에 크게 길게 묶인 장기 집중 투자자들, 존버 하시는 분들, 현금은 없는데 자산만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손해입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의 창업자, 임직원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지분 가치는 폭등했는데 현금은 제로라서 세금을 낼 돈이 없을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스타트업 문제 때문에 결국에 여기에는 예외를 두는 쪽으로 세법을 조정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투자자는 어떨까요? 초고액 자산가의 이탈은 지수 하락에 분명히 압박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가 세금 대상이 아니어도 큰손이 물량을 던지면 지수 자체가 빠지니까 결국 내 계좌도 흔들릴 수 있죠. 다음으로 이 법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간단합니다. 국민 대부분인 근로소득자와 재정복지 수혜층입니다. 그리고 정부죠. 세수가 많이 거칠 테니까요. 지금 증시 분위기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132조 원을 돌파했고 이 중에 신용융자가 38조 원을 넘었어요. 역대급이죠 진짜. 대기 자금은 빵빵한데 반대 매매도 많이 늘어서 일평균 370억대를 찍고 있고요. 미수 거래 반대 매매는 작년에 5배 수준입니다. 변동성도 굉장히 크죠. 뭐 하루에 마이너스 10% 막 찍었다가 뭐 다음날 되니까 막 10%씩 막 올라버리고, 금감원이 증권사 리스크 담당자들 다 불러놓고 관리 잘해라 라고 경고할 정도로 변동성 장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살얼음판에 미실현 이익 과세라는 화두가 던져졌으니 이렇게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미실현 이익 과세 지금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을 봤습니다. 근데 몇몇 사례가 있었죠. 일단 네덜란드 미실현 이익 포함 세금을 매겼고요. 최대 세율은 36%로 어마어마하게 세게 도입을 했습니다. 1년에 1억을 벌었으면, 아니지, 번 게 아니라 평가 이익을 찍고 있으면 이에 대해서 3,6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실현 이익 과세 이거 도입하려다가 미끌렸죠. 바이든 정부 때만 해도요, 억만장자에 대해서 최소세를 부과하자 이게 굉장히 미실현 이익 과세와 구조가 비슷했습니다. 순자산 1억 달러가 넘는 가구의 미실현 이익에도 매년 세금을 매기자는 제안이었죠. 근데 미국의 대법관들이 이거 위헌이라고 반대해서 도입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여전히 무언가를 팔 때만 세금을 매깁니다. 한국이 한다면 진짜로 글로벌적으로 봐도 흔치 않은 실험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반전은 이미 우리 대한민국에는 미실현 이익 세금이 있기는 합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가 있죠. 집값이 올랐을 때 안 팔아도 매년 세금을 내잖아요. 이게 사실상 미실현 자산에 대한 보유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부세만 해도요,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된다고 할 때 안 판 이득에 대해서 세금 매기는 거, 이거 위헌 아니냐? 소송이 갔는데 당시 헌법재판소는 미실현 이득에 대해서 과세할지 말지는 입법 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 위헌은 아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반대 이유로 도입되지 않을 경우는 없고요. 정책적으로 하기로 결정만 되면 가능은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미실현 이익과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1억을 2억으로 불린 투자자라면 안 되겠죠? 아니면 매년 월급에서 세금 칼같이 떼이는 직장인이라면 요건 당연히 찬성할 수도 있겠죠. 많은 의견과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제가 다루지 못한 정보들 있으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요, 진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완전히 의견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없죠. 가치관의 차이일 뿐. 하지만 가치관은 달라도 정답은 있습니다. 너굴경제 구독 좀 눌러주세요. 이게 정답이지. 구독 딸깍 해주시고요. 열심히 또 맛있는 영상 말아서 돌아오겠습니다. 형님들 또 봬요. 리뷰형이는 바보입니다, 바보.